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이 한미동맹을 단순한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서 첨단 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언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까지는 군사동맹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이런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 이슈 등을 이런 이 글로벌 현안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가치 동맹으로서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구상을 천명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크게 5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현안은 북한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 정상은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 북한 위협에 맞서 가지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이 침략 전쟁 연습이라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판해 왔던 한미 연합 훈련을 실기동 훈련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훈련의 폭과 방법도 북한의 핵 위협에 걸맞는 차원으로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걸 EDSCG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같은 것들을 16차례 미사일을 도발을 했죠. 그리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완전 파기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확실하게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구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시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여 이 북한의 위협에 맞춰서 강력한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과거처럼 이 북한 도발 시 여기에 대한 이 북한을 위협하는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가 아니라 북한발 위기 징조만 있어도 한국 정부가 요청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더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에 적극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두기로 했고 또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북 공조 차원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도 점쳐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한미일 공동연합 군사훈련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까지 유지되어 왔던 안보에 대한 불신 문제는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부각된 포인트가 바로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 안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 지난 정권까지 이어져 왔던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안경동행,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간다. 이걸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미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을 이 경제안보동맹으로 승화한다는 것은 한국의 외교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의 경제동맹화는 사실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경제 블록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 중국으로 치우쳐져 있던 이 공급망 체계를 민주주의 가치를 갖는 국가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계획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거리두기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정상은 공급망 강화 같은 이 경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켜 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서 양 정상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국 대통령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해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이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이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그리고 신형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의 이제 개발과 수출 증진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발을 넓히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의 위력에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수출 시장에 도전하겠다 하는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로 SMR이라는 것은 기존의 대형 원전의 원자로, 또 전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같은 이런 주요 기구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출력은 300메가와트 안팎으로 기존의 1000에서 1500메가와트급 원전의 3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도서와 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말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금융 안전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을 논의했다는 것은 이 한미동맹의 악화로 그동안 틀어져 있던 통화수합 같은 이런 금융 안정성 문제에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하고 한국은행이 상설 스와프에 준하는 이 통화 스와프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 수출 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양 정상 성명에서 선진 기술의 사용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관련 해외 투자 심사 그리고 이 수출 통제 같은 이런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안보 동맹의 핵심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이 IPEF 발족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국제 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IPEF로 대변되는 이 공급망 재편의 한 중심에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원자력 같은 핵심 신흥 기술 협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 IPEF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리 판을 다 짜놓고 동맹과 우방을 모이게 하던 그런 기존의 협의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IPEF는 현재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 그리고 인프라, 또 조세, 반부패 같은 이 IPEF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만 세워둔 상태고 앞으로 이 IPEF에 참여하게 될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 동맹의 체제라든지 틀, 그러니까 시스템의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도 이슈를 선점해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가지고 10개의 나라 정도의 참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아마 대만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반도체 동맹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현재 참여가 확실시되는 10개의 나라의 명목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합치게 되면 중국 GDP의 거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경제 규모에서 중국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10개의 나라의 선진 기술력을 고려한다 그러면 질적으로도 이 공급망 재편,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화상 출범식도 곧 열리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체 이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 외교는 앞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한 셈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없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강조한 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 나라 안보 협의 체제 쿼드에 대해서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순한 외교적 지원을 넘어서 군사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이 곧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5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데요.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양국 정상이 이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제까지는 한반도를 강조했는데 그 주변에서라고 이렇게 범위를 명기했습니다. 이건 동해서해 및 이 남해 공해상에서도 연합훈련을 자주 시행하겠다는 의미이고 또한 훈련 규모도 확대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건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우리 측은 한미 군사훈련의 정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미국 측 의도는 이 동해서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에도 우리 주한미군이 같이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다른 곳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 가치동맹으로의 동반 전략을 협의했다 하는 것이고 또 우위와 실천 의지도 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한미 간에 그동안에는 이 전통적 군사동맹 관계였다 그러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 안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건 단순하게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훨씬 뛰어넘는 쾌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하고 세계 패권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중국 같은 국가들로부터 기인하는 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질서의 기본 틀을 새롭게 나가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동맹의 미래가 기대되고 또한 그런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